요즘 태국에서 큰 이슈로서 태국의 상인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제 작은 식당을 처음 열었던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날은 방콕 거리에 햇볕이 쨍쨍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새로 연 식당 앞에 서서 긴장됐지만 설레는 마음도 가득했어요. 식당 이름을 사바이자이라고 지었는데 태국어로 행복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딱 맞는 이름 같았죠.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아직도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가슴속에서 두근거림이 느껴져요. 저는 메이링이고 그때 제 인생의 큰 모험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처음부터 관광객들이 제 음식을 참 좋아해줬어요. 아마 할머니에게 배운 요리법이 도움이 됐나 봐요. 그런데 진짜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 건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처음 제 식당에 들어왔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사와디카 라고 귀엽게 인사했을 때 메뉴판을 보면서 눈을 반짝거리며 하나하나 물어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우리 음식이 어떻게 달고 시고 짜고 맵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왜 각 요리가 특별한지 얘기해주는 게 너무 즐거웠죠. 특히 한 가족이 기억에 남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10대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제 식당에 와서 저녁을 드셨거든요. 셋째 날쯤 되니까 아빠가 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직원들과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마지막 날에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예쁘게 포장된 한국 찻잔 세트였어요. 안에는 진정한 태국의 맛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죠. 떠나시면서 그분들이 다음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올게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다음 해에 그 가족은 12명의 친척을 데리고 다시 왔거든요. 그때가 사바이자이의 황금기였어요. 매일매일 웃음소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말도 몇 마디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태국 음식과 한국의 맛을 섞은 요리도 추가했어요.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한국 사람들이 제 작은 식당을 다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항상 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이 제일 좋았어요. 그 덕분에 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어요. 매일 밤 식당 문을 닫을 때면 식당 안에 퍼지는 한국어 대화와 태국 음악, 그리고 공기 속에 맴도는 향신료 냄새를 맡으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문화 교류의 따뜻한 분위기가 마법 같았죠. 그 행복한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사바이자이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곧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때는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이 오면 제 식당 문을 열어 한국 친구들을 맞이하는 게 설레었고 밤이 되면 또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했어요. 태국 음식과 문화를 나누며 살았던 그 황금 같은 시간들, 그 기억은 어떤 일이 닥쳐와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사바이자이 SABAI 레스토랑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다가왔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느 순간 강한 바람으로 변해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 해 동안 제 레스토랑은 항상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분들은 제 음식을 정말 좋아했고 늘 예의 바르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어 인사를 배워서 자주 사용했죠. 그때마다 손님들은 웃어주셨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인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가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 주가 좀 조용한 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손님 수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뉴스를 좀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은 태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을 어렵게 만들었대요. 우리 정부 역시 그런 상황을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맞대응으로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제 작은 레스토랑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사바이짜이에 분명한 변화가 보였어요. 원래는 저녁 시간에 한국인 가족들과 친구들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저는 한국어로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호기심 많은 한국인 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정말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중국 관광객들이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관광객은 관광객이니까요. 제 레스토랑이 유지되려면 손님이 필요했고, 어쩌면 중국인들도 한국인처럼 제 음식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처음으로 큰 중국 관광객 단체가 제 레스토랑에 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약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항상 그렇듯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주문이 시작되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은 제가 익숙했던 손님들과는 달랐어요. 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톰얌 수프의 특별한 재료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중국 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음식을 사진 찍는 데만 열중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사바이짜이에 방문했어요. 물론 사업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레스토랑은 여전히 바빴지만 제가 애써 만들어온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손님들이 종종 무례하게 행동하고 큰 쓰레기들을 남기고 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직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문화가 다르면 행동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영원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몇몇 중국 관광객들이 레스토랑 안에서 큰 소리로 서로에게 소리치고 음식을 바닥에 쏟아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심지어 계산 문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한국인 손님들이 더 그리웠어요. 그분들은 늘 존중해 주었고 태국 음식에 대해 배우고자 했거든요. 이제는 제 레스토랑이 그저 바쁜 관광지 중 하나로 전락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사바이짜이를 계속 운영하려면 손님이 필요했지만 변화해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 레스토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손님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이 컸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난 밤마다 테이블에 앉아 생각했어요. 중국인 손님들 취향에 맞춰 메뉴를 바꿔야 하나? 아니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나? 아니면 한국인 손님들을 다시 불러올 방법을 찾아야 하나? 사바이짜이를 유지하면서도 제가 처음 꿈꿨던 가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불확실함과 걱정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마치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요. 잊을 수 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공기가 후덥지근해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가운데 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방금 막 톰얌 수프 한 솥을 끓여냈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부엌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 20명쯤 되는 무리가 제 식당 사바이짜이에 몰려들어왔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배경에 깔린 태국 음악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뭐라 말도 하기 전에 그들은 테이블을 마구잡이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허락도 없이요. 아침에 공들여 놓아둔 예쁜 꽃병이 툭툭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남자는 얼굴에 땀을 닦고는 셔츠를 의자에 던져놓기도 했고요. 마치 수건거리처럼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최대한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테이블을 좀 더 잘 배치해드릴까? 하지만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계속 수다를 떨고 웃으며 저를 무시했어요. 그날 오후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어요. 그들은 음식을 엄청나게 주문했지만 자꾸만 요리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태국 음식이야? 라거나 너무 매워. 같은 말을 하면서요. 저는 이게 전통 태국 음식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눈을 굴리기만 했어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 도우미 녹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메이 사장님,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리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녹을 따라 화장실로 갔고 믿기지 않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바닥은 물바다였고 휴지가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싱크대는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했고 누군가 거울에 립스틱으로 낙서를 해놓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라 제 집 일부를 파괴당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예전에 오시던 한국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항상 화장실을 저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셨거든요.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죠.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 무리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계산서도 보지 않고 돈을 탁자에 툭 던져놓더군요. 그런데 그들이 일어설 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바닥에 뼈와 껍질을 그냥 뱉어놓은 거예요. 제공한 그릇에 담지도 않고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저기요, 이번에는 좀 더 큰 소리로요. 제발 제 식당을 존중해 주셔야겠어요. 그들은 조용해졌고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짜증이 난 듯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고 싶은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식당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건 제 집이에요. 제 가족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곳을 대하는 방식은 절대 옳지 않아요. 저는 어지럽게 엉망이 된 식당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태국에서는 화합과 존중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행동은 우리 문화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한 손님은 처음이에요. 그 무리의 리더인 듯한 붉은 얼굴의 큰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돈을 지불했어요. 그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속에서 불이 일렁였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무시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식당을 닫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계속 운영할 수 없어요. 식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걱정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몇몇은 제가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존경하는 눈치였어요. 그 중국인 무리들은 불편해 보였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해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멍하게 바라봤어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식당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걸 보고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죠. 저는 혹시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화라도 낼까? 이 일 때문에 제 식당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나이가 지긋한 중국인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자애로웠고 눈은 슬퍼 보였어요. 저를 똑바로 보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든 중국인들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녹아내리고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일행을 돌아보며 빠르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꾸짖고 있는 듯 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다른 관광객들이 바닥에 떨어진 냅킨과 쓰레기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이제 부끄러움으로 가득했고 제 눈을 피하려 했어요. 아까 저한테 큰 소리치던 남자도 조용해졌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미안해요라고 중얼거리며 제 손에 돈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마지막 관광객이 떠나자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따뜻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벅차올랐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요. 직원들이 제 주위로 모여 어깨를 다독이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메이 누나 정말 용감했어요. 녹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칭찬했어요. 그날 밤 가게를 청소하고 다들 돌아간 후 저는 빈 식당에 홀로 앉았어요.
제스민 차 한 잔을 홀짝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화가 난 관광객들이 온라인에 나쁜 리뷰를 올리기라도 하면 어쩌지? 손님이 줄어들면 어쩌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저 자신을 위해, 제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제 문화를 위해 당당히 맞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존중해 줄 거예요. 저는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오는 거지? 젊은 한국인 부부가 문가에 서 있었어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태국어로 아직 저녁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들의 공손한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물론이죠.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은 그들은 몇 년 전에 제 가게를 다녀갔던 친구들이 이곳을 추천해줬다고 설명해줬어요. 요리를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맞아요. 상황은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태국 문화를 존중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사바이짜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한국인 부부에게 음식을 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국 관광객들과의 어려운 순간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가르치고 제 가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기회였어요. 따뜻한 금빛 불빛 아래 비추는 사바이짜이를 둘러보며 레몬그라스와 고추향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제 집이었고, 제 꿈이었고, 태국 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한 끼 한 끼씩요. 그날 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엔 새로운 기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와도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야 알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그 무례한 중국인 관광객들 사건 이후로 제 레스토랑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 사건의 영향이 제 가게 전체에 미치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사바이짜이를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일이 빠르게 퍼져서 다른 레스토랑 주인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관광객들에게 맞서 싸워준 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솔직히 좀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몇몇 사업주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예 발길을 끊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해. 이 경제에선 까다롭게 굴 여유가 없어라고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우리 자존심과 문화를 버리지 않고도 관광객을 맞이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사바이짜이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시끄럽고 큰 단체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대신 작은 중국인 가족들이나 커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전과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태국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저녁 가게 마감 직전에 젊은 중국인 커플이 들어왔어요. 그중 여자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류웨이라고 해요. 여행 블로거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써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닫은 후에도 류웨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여행하면서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창피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줬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몇 주 후 류웨이가 사바이짜이에 대한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 그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제 작은 가게가 유명해졌어요. 이 포스팅은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광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죠. 물론 저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가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 행동을 지지하며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더 예의를 지킬 때라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일이 제 가게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중국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나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는 작은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사과하려는 노력을 보니 고맙더라고요. 물론 제 한국 손님들도 잊지 않았어요. 그동안 사바이짜이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녁 시간마다 한국 손님들에게 이메일을 쓰고 심지어는 옛날 방식으로 엽서까지 보내면서 여전히 그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 결과 천천히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응원의 편지와 함께 태국 음식이 그립다고, 사바이짜이의 따뜻한 분위기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줬어요. 또 한국에서 작은 선물도 가져다 주었죠. 오랜만에 익숙한 얼굴들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바이짜이는 새로운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형 단체 관광객들은 줄었지만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났어요. 이들은 머무는 시간도 더 길고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저와 제 직원들과도 더 깊이 소통하려 했어요. 저도 가게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로 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런 규칙을 미리 알고 방문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국 예절에 관심 있는 손님들에게 식사 전에 짧은 예절 강의도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 중 하나는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문화교류 저녁이었어요. 현지 태국 사람들과 국제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교감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가끔은 그날에 무례했던 단체 관광객을 떠올리게 하는 손님이 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제 직원들과 저는 하나의 팀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며 사바이짜이의 존중받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제 신념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 모든 걸 바꾸었더라고요.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사바이짜이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다양한 문화가 만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이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1년 전 무례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맞섰던 그 미친 날이 지나고 많은 것이 변했어요.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변했죠. 지금 저는 사바이자이 SABAI JAI 제 작은 식당 입구에 서서 바쁜 방콕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공기는 여전히 매운 음식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로 가득하지만 왠지 지금은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는 한국인 가족이 앉아 있고 아이들은 종이 테이블보에 그림을 그리고 부모님은 톰얌 수프를 먹고 있어요. 창가 근처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패드타이를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밭쪽에서는 현지 태국인 몇 명이 미국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큰 싸움 이후로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너무 엄격하지는 않고요. 바닥에 침 뱉지 말기나 주변 사람을 존중하기 같은 기본적인 규칙들이었죠. 사람들이 싫어할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대부분은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태국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해주었어요. 또 투어 가이드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짧은 강연도 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인사인 YWAI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원에서는 왜 조용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줘요. 관광객들이 서로에게 Y를 시도해볼 때가 있는데 가끔 실수하곤 해서 다들 함께 웃기도 하죠. 가장 좋은 건 예전에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메일과 엽서를 보내 그리워한다고 전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와요. 지난주에도 몇 년 전 제게 차 세트를 선물해 주었던 그 한국 가족이 다시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다 커버렸지만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로 포옹하고 조금 울었어요. 마치 가족이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한국인 손님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달라졌어요. 대부분 작은 그룹이나 커플로 오고 예전처럼 시끄러운 단체 관광객은 거의 없어요.
음식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고 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중국인 여행 블로거 류웨이 기억하시나요? 그녀가 사바이자이에 대해 쓴 글이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제 그 글을 읽고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다들 엄청 예의 바르고 배우려고 해요. 정말 멋져요. 아, 맞다. 방금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작년에 그 큰 싸움에서 만났던 그 나이든 중국인 아주머니예요. 이번에는 손자들을 데리고 왔네요. 제가 지켜보니 아주머니가 손자들에게 와이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니하오. 제가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네, 제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주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와이를 하시며 사와디카라고 태국어로 인사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었죠. 마치 서로의 언어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일행을 자리로 안내하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식당은 어려웠고 관광객들은 무례했으며 제 문화가 사라져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바이자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바이자이스러워졌어요. 사바이자이는 태국어로 행복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작은 식당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고 웃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식당 안을 둘러보면 손님들 그 이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커다랗고 이상하면서도 멋진 세계적인 가족이요. 저기 한국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중국인 학생들은 이제 미국인 부부와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태국인 단골들은 바에 앉아 건배를 태국어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꿈꾸던 사바이자이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태국을 경험하고 또 세계의 일부분을 경험하는 곳이요. 저는 제스민 차를 한 주전자 들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잔을 채워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차를 따르며 생각했죠. 이 모든 걸 잃을 뻔했구나. 나쁜 하루 때문에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리를 지켰고 변화했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사바이자이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번성했어요. 웃음소리가 저를 생각에서 깨웠어요. 그 중국인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젓가락을 가르치려 했지만 자꾸 음식을 떨어뜨리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 아버지가 다가와 고무줄로 젓가락을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 장면을 보며 서로 다른 문화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태국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환영하고 친절하고 함께하는 것. 눈물을 닦고 다시 일에 집중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를 여기까지 오게 도와준 사람들에게, 저를 강하게 만든 모든 어려움들에게, 그리고 열린 마음과 약간의 인내심으로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단순한 식사를 세계를 잇는 다리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준 태국이에요. 사바이자이. 행복한 마음. 네, 딱 맞는 표현이죠.